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장창원입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 쪽방에서 잠을 자고 3,000원 정도 되는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면서 독서실과 고시원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이 생활에서,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모습의 청년들은 노량진 고시학원, 독서실, 편의점, 거리 곳곳에서, 그리고 저와 같은 모습의 청년들은 어쩌면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각각 의리의 관계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해서 갑이 되라. 너희가 갑을 꿈꿔서 문제다. 꿈이 크다. 의리라도 되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미래들을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하지만 사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갑이 또 을도 아니 완전히 방치되어져 버린 병입니다. 그러한 병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은 우리의 숫자만큼 정말 다양한 숫자만큼 꿈이 있겠지만 그 꿈들은 하나로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세금 내고 싶습니다. 2012년 정말 수많은 복지 논쟁들 속에서 세금 논란이 항상 있었고 하지만 그런 논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청년들은 정당한 일자리도 없고 정당한 사회에서 세금조차 내지 못한 채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정당하게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원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을 산다라면 누구나가 공감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대책으로 우리 문 지원자님께서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고 그걸 제일 앞에 두시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제 그 청년 고용 할당제라는 부분이 먼저 이제 사실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끊임없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엄청 말이 무성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고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라는 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수많은 정책들 실제로 저렇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취직할 수 있나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저와 떨어져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자님이 해결하기 위한 좀 고민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청년 고용 할당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그게 뭐 전부일 수 없죠. 해법의 하나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동안 그런 논의들만 있을지 그것이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제도화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일종의 신자유주의라고 합니까? 시장 만능주의 여기에 우리가 아주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규제는 다 나쁜 것이다. 뭐 기업의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인식에 우리가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규제라는 것은 이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 청년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또는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 이런 제가 오늘 방금 오기 전에 구미의 그 부산가스 사고 현장 다녀왔습니다만 너무나 지금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바로 동네 옆에서 취급되고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그것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는 규제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규제가 좀 나쁘지 않다. 특히 우리 경제민주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규제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방금 청년고용 할당제도 얼마든지 법 제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 벨기에 같은 나라가 그런 제도를 해서 청년 실업률을 많이 낮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고용 문제를 대기업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대기업하고 재벌기업에 우리 사회가 지원을 집중해주면 이 대기업 재벌기업이 투자를 크게 늘리고 수출을 또 늘리고 그러면 이제 성장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것이 아마 외환위기 전 정도까지는 그런 식의 이 시스템이 작동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는 그것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대기업은 고용이 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한 10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일자리의 중소기업들이 거의 한 370만 개 일자리 늘린 반면에 대기업들은 한 50만 개 일자리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키워주고 지원해주고 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키고 이래야만 일자리가 늘어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꼭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난을 또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이 중소기업의 이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가지 못하는 것은 중소기업 쪽의 처우가 너무 이렇게 낮기 때문이죠. 이 중소기업의 처우가 낮은 이유는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가 또 불공평하기 때문 아닙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이 중소기업의 그 제품의 원가에다가 최소한의 이윤만 더해가지고 납품 단가를 지급해 주는 거죠. 우리 이제 단가 후려치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 중소기업들은 자기 노동자들을 제대로 추후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정규직도 쓰기 어려우니까 비정규직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은 또 재합청업체하고 그래야 할 때는 자기도 생존을 위해서는 또 단가 후려치기를 또 하게 되지요. 그러면 재하청업체에 좀 가게 되면 관리직 말고는 공장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100%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탈한 제대로 이렇게 분배해주지 않은 그 이익은 대기업, 재벌기업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와 99%라 사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재벌기업, 대기업들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재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래도 공정하게 제대로 단가를 지급하게끔 하면 중소기업의 처우도 높아지고 아까 이제 고졸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경로도 그냥 대학 나오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대학을 진학하든지 안 그러면 취업하든지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다양하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중소기업 취업 경력이 몇 년 이상 되면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든지 또 정부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도 늘려나가고 추구도 높여나가고 그러면 우리 그 젊은 분들 또 이렇게 고졸의 경우에조차도 훨씬 많은 이 고용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